오늘은 일지에 이 축이나 미가 있을 때에 갑진년에 어떠한 현상을 빚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사주 안에서 이 연지라든가 월지라든가 시지가 아니라 일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이렇게 축이나 미가 있을 때에 갑진년의 운세 또는 뭐 갑진년에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이것이 이제 일지에 있을 때를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일지를 알기 전에 연지와 월지와 시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를 해야만이 일지를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지라는 것은 국가라든가 또 조직 전체의 수장, 국가의 수장이라든가 조직 전체의 수장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의 수장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조직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 공간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연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국가라든가 조직의 수장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연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갑진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반기가 되겠죠, 또는 뭐 1, 4분기가 되겠죠. 굳이 말하면 이제 사주가 4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기를 특정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육신적으로나 또는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근묘화실과 원영리정법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지라는 것은 국가나 조직 전체에 있는 조직의 수장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월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각 개인의 대외적인 의사결정 또는 대외적인 활동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외적인 의사결정 공간이기도 하고, 대외적인,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각 개인의 대외적인 의사결정 공간이기도 하고, 각 개인의 대외적인 활동 공간이기도 한 것이 이 월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외적인 것, 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친적으로는 이제 부모 형제가 되겠죠. 부모 형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에게 전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이라든가 또는 사회 활동하는 사회 활동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일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각 개인의 매우 사적이고 내밀한 사적 의사결정 공간이죠. 이 일지라는 것은 각 개인의 굉장히 사소롭고 또 내밀한 의사결정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지라는 것은 먼 미래 또는 장래나 또는 나의 아래 사람 또는 자식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연지라는 것은 국가나 조직의 수장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 공간이 될 것이고, 월지라는 것은 대외적인 사회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공간이 될 것이고, 일지라는 것은 각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의사결정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지라는 것은 장래 또는 아랫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사결정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살필 때는 항상 이렇게 지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살피는데 방법이, 순서가 1번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연지냐 월지냐 일지냐 시지냐, 이거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를 봤냐면, 이것이 이제 천간도 양간 음간 있지만 지지는 특히 양지 음지의 작용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지냐 음지냐,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축이나 미라는 것은 음의 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지나 양지, 이거를 구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각 지지의 그 위에 있는 일간, 그러니까 천간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축이나 미,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축이나 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간에 올 수 있는 글자가 을, 정, 기, 신, 개라는 음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가 음지이기 때문에 천간에도 음간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을이 올 때, 정이 올 때, 기가 올 때, 신이 올 때, 개가 올 때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지에 있는 어떤 형충하는 현상들 또는 회합하는 현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해야만이 사주를 보는데 수월하게 또는 정확하게 이거를 사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양진야 음진야를 했고요. 세 번째는 천간에 있는 글자를 살피라 이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갑진년,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충미가 있을 때 갑진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원 상태를 다 구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갑진년을 대입해서 사주를 보면은 잘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형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 일지의 축이나 미가 있는 이 경우는 좀 진이나 술이 있을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걸 뭐 고려할 게 없는데 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주 안에서 이 축토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나 또는 여기나 또 연지나, 그러니까 연지나 월지나 일지의 축이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개나 세 개가 또는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축토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두 개 이상 이렇게 있을 때는 축토가 두 개 이상 나란히 있게 되면은 이 경우를 우리가 축요사격이라고 합니다. 축요사격. 축요사격이라고 그래서 매우 부귀한 격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있는 사주를 일지에 축이 있는 사주는 특히 또 축이 한 개만 있느냐 또 다른 거 두 개, 세 개가 나란히 있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한번 살펴서 그것이 축요사격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성립이 된다면, 축요사격이 성립된다면 매우 부귀한 대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사주에 관성이 없어서 뭐 어렵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관성이 없을수록 지지의 축이 여러 개가 있고 관성이 없으면은 대체적으로 다 축요사격이 성립하기가 쉽습니다. 관성이 있으면 오히려 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라면은 병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요사격이 성립될 수 있는 거는 신축과 개축 두 개의 일주밖에 없어요. 신축과 개축 일주는 축요사격이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자세히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토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보는데 미토는 뭐 특별하게 그런 특별 격국이 성립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토는 이제 미토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지를 우리가 현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본다는 것은 형충회합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천간을 본다는 것은 생극지화를 살핀다는 것이고, 이렇게 천간의 내용을 살핀다는 것은 생극지화를 보는 것이고, 지지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지에 축이나 미가 있을 때 갑진년을 보잖아요.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형충회합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형충회합을 살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충회합을 하는데 그것이 연지에 있느냐 또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일지에 축이나 미가 있을 때 일지의 형충회합을 살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양지냐 음지냐 그랬을 때 축과 미는 음지죠. 우리가 양지는 자인진 오신수를 양의 지지라고 하고, 음의 지지는 축해유 미
지사묘 이렇게 요거 6개를 음의 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음의 지지니까 요 위에 오는 글자들도 청간들도 다 음간이 되겠죠. 지지는 간지가 만들어질 때 청간과 지지가 양이면 다 같이 양이어야 되고 음이면 다 같이 음이어야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진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뭡니까? 갑진년에서 이제 형충을 하게 되면은 그 형충을 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되죠. 만약에 형충이 뭐 충미충이나 이런 게 될 때도 지지 내에서 또 그것이 합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형충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성립이 되지 않지만 나타날 수 있는데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라면은 지지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뭐 유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이런 축진 이런 게 됐을 때는 거의 반응이 없다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간의 그 강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무조건 뭐 진술충을 했다, 충미충을 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깊은 의미를 굉장히 그거로 가지고 단정적으로 모든 걸 살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신축 일주 같으면은 현재는 이 구조에서는 다른 곳에 축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거니까 이제 축요 사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신축이기 때문에 축요 사격이 혹시라도 성립되지 않을까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현재는 없으니까 축요 사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이제 갑진년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잖아요. 그래 갑진년이 오면은 진토가 와서 축을 보면 축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충파해 할 때 파는 그 강도가 세 번째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축진파가 즐겁지는 않겠지만은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좀 번거로운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일간이 신금이니까 축진이라는 것은 인성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십신으로는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러니까 인성과 관련되는 어떤 강제적인 조정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형충파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각 개인의 그러니까 어떤 의지에 반해서 일어나는 강제 조정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형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충이 왜 생기느냐 했을 때 형충은 과도한 양기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과도한 양기운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강제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조정이라는 것은 그 의지에 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축진파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저강도예요. 저강도의 형충이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지지가 뭐 예를 들어 월지가 유금이 있었다 이러면은 뭐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미토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토면은 이 경우라면은 이제 여기 지금 갑진년이 진토잖아요. 진토가 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축진보다도 진과 미의 형이라는 것은 뭐 훨씬 더 약한 거니까 훨씬 더 그 의미가 미미한 그런 수준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 안에서 뭐 여기에 그 다른 어떤 그러니까 신이라든가 해라든가 자라든가 뭐 또 다른 뭐 그런 글자들 뭐 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런 상태로 개미일주의 뭐 지지에 뭐 다른 글자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강도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사주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그런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단지 지지에서 형충이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 단정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면은 항상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형충이 되면 이 형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형충이 해소될 때는 이제 여기에 축이 있으면은
축이 있을 때는 뭐 지지 안에서 여기에 어딘가에 자아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그 강도가 훨씬 약하고요. 또 뭐 그 전에 여기에 뭐 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축진파를 하기 전에 진이 와서 진유합을 먼저 하니까 이런 축진파의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유금이 만약에 월지에 있다 그러면은 진이 갑진년에 진이 왔을 때 이렇게 진유합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축진파의 현상은 뭐 진미 뭐 파 이런 것들은 진미형의 현상 그런 현상들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아주 저강도에 그러니까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충이 생기면 항상 그 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걸 함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주라면은 지금 일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갑진년에 이렇게 오면은 갑진년에 가면은 이 신금이 여기에 뭐 유금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매우 강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오미합을 하고 있어요. 오미합을 하고 있으니까 진이 왔을 때는 일지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미토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느끼는 것은 아주 약한 강도로 느끼게 됩니다. 오미합이 되지 않았으면 크게 느끼겠죠. 그 다음에 연지에 만약에 유가 있다 그러면 아예 먼저 와서 진유합을 먼저 하게 되니까 진미형은 거의 잘 하지 못한다. 뭐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지에 일지에 축이나 미가 있을 때 일지에 축이나 미가 있을 때의 이 관계 그러니까 갑진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아주 그 디테일한 것은 이거 각 글자마다 천간에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상황이 다르지만 샘플에 되어 있는 요 샘플을 기준으로 해서 또 여기 샘플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지의 축이나 미가 있을 때 갑진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특히 일지의 축이나 미라는 것은 이건 음지예요. 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적천수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지 정차전하고 비태매경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의 지지는 매우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약하다 그래서요. 이 전자는 이제 한계라는 뜻도 있고 그 위의 문장이 양지 동차강 하는 게 강자에 이 강한다는 이 강자에 대비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지 정차전하고 비태 매경련한다. 여기서 비태는 막힐 비자고 이거는 태는 이제 통할 태자죠. 그러니까 막히고 통하는 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기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륭이 매경련 그러니까 해를 지나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음지는 형충을 해도 그 현상이 매우 저강도로 제대로 그때그때 재빨리 나타나고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음지의 속성이죠. 만약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진술 일지에 진이나 술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양의 지지기 때문에 양지 동차강하고 그 다음에 그 양지는 동차강하고 속달현 재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륭이 재빨리 나타난다 그랬어요. 강력하고 기륭이 강하기도 하지만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음지는 정차전하고 비태매경련하기 때문에 음지가 이렇게 충미충을 하거나 뭐 축진파를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현상이 굉장히 늦게 나타나고 약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적천수의 내용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은 제가 중국에 있는 중국의 어떤 명리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 있는 충미충에 대한 얘기를 가결, 시결이죠. 그거를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축은 도교고 미는 불교,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축과 미의 속성이 그런 걸 있고 대길속이란 토가 서로 충했다. 그리고 여자의 명은 부군 정인조 그랬으니까 여자는 이성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축이나 미가 축미충을 하면은. 그 다음에 형제연이 박하고 친족 간에 정이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어른들의 도움 그리고 윗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도모하는 바는 많지만 이루는 바는 적다. 충이 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일이 막히는 게 많다는 거 흉할 때는. 그 다음에 아주 음흉하고 그러니까 암울한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 축과 미가 이 충할 때, 충미가 충할 때 얘기입니다. 충하면은 불도 선법 유흥치, 그러니까 그런 거 불도나 선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선, 연, 성상, 여, 기공 그랬으니까 하늘의 천문이라든가 어떤 기공 같은 거에 되게 그런 거에 심취해서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비장과 폐장, 비장과 폐 그런 곳에 많은 질병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복통이라든가 설사, 기타 소화기계의 병을 앓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 신축인데 시지에 미토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충미충을 하는 거예요. 충미충을 하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충미충을 하는데 그 옆에 뭐 자수가 있다든가 유금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충을 합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편적으로 충미충만 있는 걸 강조해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순수하게 충미충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 충미충의 가결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복잡한 현상이 좀 대체적으로 염세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이제 도교나 불교에 심취하고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도모하는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친족 간에 정도 없고,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은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충미충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충미충 있다고 무조건 충미충을 단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설사 축이 있는데 미가 있어요. 여기도 축이 있어요. 그래도 여 월지에 오가 있다든가 또는 여기에 오가 있으면은 오미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자가 있으면 자축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충미충만을 보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지에 축이나 미가 있을 때 그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냐, 갑진년에 어떤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